여러분 안녕하세요. 의사 권영만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건강정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거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떼는 순간 다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신 적이 있지요. 침대 곁에서 몸을 일으키는데 허벅지가 굳어 있고 욕실까지 몇 걸음을 옮기기도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계단 앞에 서면 마음부터 주춤해지고 평지는 괜찮은데 오르막만 만나면 힘이 쏙 빠지는 느낌도 들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당연하다며 넘기십니다. 그러나 진료실에서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우리 몸의 근육은 여전히 반응하고 돌보면 다시 깨어난다는 사실 말입니다. 제 환자 한 분을 떠올립니다. 장을 보러 시장을 다니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었다는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시장 입구까지 가는 길이 길게만 느껴지고 집 앞 계단을 오르다 중간에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곤 하셨지요. 본인은 체력이 바닥났다고 생각하셨지만 저는 조용히 무너지는 생활 습관이 몸속 근육의 스위치를 꺼버린 탓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약이 아니라 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근육은 뼈와 달리 고정된 돌덩이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쉬면 금세 잠들고 쓰면 금세 깨어납니다. 문제는 나이를 탓하며 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자극을 줄 기회가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하루, 대충 넘기는 아침 식사, 밤늦은 간식과 뒤척임이 겹치면서 몸속 공장은 잠시 쉬는 정도가 아니라 멈춰 서 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겨우 걸음을 떼다가 균형을 잃고 손잡이를 더 꽉 잡게 되지요. 저는 이 과정을 무섭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방향을 바꾸면 같은 속도로 회복도 시작되니까요. 혹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스치나요? 지금 시작해도 의미가 있을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저는 수많은 환자분을 진료하며 깨달았습니다. 근육은 정직합니다. 작은 자극을 꾸준히 주면 반드시 반응하고 삶의 리듬이 다시 살아납니다. 시장까지 걸어가던 그 어르신도 어느 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버스를 타지 않고 다녀왔어요. 계단도 손잡이에 기대지 않고 올랐습니다. 그 웃음에는 숫자로 설명하기 어려운 자유와 자존감이 담겨 있었지요. 오늘 영상에서 저는 누구나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차분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됩니다. 무릎이 불편한 분도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의 첫 순간을 어떻게 여는지, 식탁에서 무엇을 언제 챙기는지, 의자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깨울 수 있는지, 그리고 하루를 망가뜨리는 작은 함정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를 실제 진료 경험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식을 나열하기보다 여러분의 몸이 오늘 저녁부터 달라지도록 돕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잠시 손을 가슴 위에 올려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나는 다리를 살리는 선택을 한 적이 있었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 선택을 했는가? 정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괜찮습니다. 그 대신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선택 하나를 마음속에 심어 두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첫걸음이 조금 덜 무겁도록 준비하는 선택 말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늘 같은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것들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고 부드러운 변화가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발바닥에 힘이 다시 들어오고 허벅지 안쪽이 단단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숨이 덜 차고 계단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몸의 신호를 잠시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 어디가 가장 먼저 뻣뻣했는지, 계단을 오를 때 언제 힘이 빠졌는지, 앉아 있다 일어날 때 어느 쪽 다리가 더 주저앉는지 떠올려 보세요. 몸의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진단이고 가장 소중한 처방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작고 친절한 처방을 하나하나 알려와 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걸어가시면 내일의 발걸음이 오늘보다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시장 골목을 여유롭게 돌아보고 버스 손잡이를 놓고도 편안히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이제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건 나이 탓이 아니라 생활 탓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60이 넘으면 당연히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조용히 몸속을 갉아먹는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르코페니아, 조용한 근육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근육 도둑을 불러들이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오래 앉아 있는 생활입니다. TV 앞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바둑판 앞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 있는 동안 다리 근육은 빠르게 잠들어 버립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생활을 흡연만큼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담배가 폐를 망치듯 앉아 있는 생활은 다리 근육과 혈관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또 다른 원인은 단백질 섭취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나 두부를 챙겨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언제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밤늦게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으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쌓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근육 합성 효소가 깨어날 때 단백질을 공급해야 허벅지와 종아리의 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밤늦은 과식입니다. 밤에는 몸이 근육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위장이 계속 일하면 성장 호르몬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근육은 쉬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더 무거운 다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분과 비타민 D의 부족입니다. 근육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탈수 상태가 쉽게 됩니다. 탈수는 단순히 갈증만이 아니라 근육의 수축과 이완 능력까지 떨어뜨려 자주 쥐가 나고 회복 속도도 늦어집니다. 비타민 D 역시 뼈뿐만 아니라 근육에도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수치가 부족하면 근육세포가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대다수가 비타민 D 부족 상태에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정리하자면 오래 앉아 있는 생활, 잘못된 단백질 섭취, 늦은 밤 과식, 그리고 수분과 비타민 D 부족이 다리 힘을 조용히 빼앗아 갑니다. 이 4가지가 바로 사르코페니아를 불러들이는 생활 습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나는 몇 시간을 앉아 있었는지, 아침에 단백질을 챙겼는지, 밤늦게 과자를 집어 먹지는 않았는지, 물은 충분히 마셨는지, 햇볕을 쬐었는지 잠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자극을 주면 반드시 반응하고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면 조용히 무너집니다. 이제부터는 근육을 살리는 길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집에서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루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의 첫 순간부터 식탁 위, 그리고 의자에서의 작은 실천까지 여러분의 다리에 힘을 되돌려 드릴 방법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을 하고 싶어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기도 힘든데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냐고 말이지요. 저는 그럴 때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의 작은 움직임과 식탁의 작은 선택, 그리고 의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먼저 아침 첫걸음 스트레칭입니다. 밤새 근육은 긴장이 풀려 딱딱해지고 혈액순환도 느려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무리해서 바로 일어나 걸으면 무릎이 꺾이거나 발이 헛디뎌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단 3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끝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여줍니다. 발목 근육이 펌프처럼 작용해 정체된 피를 심장 쪽으로 밀어 올려줍니다. 다음은 무릎을 번갈아 들어 올리며 허벅지를 깨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두 손으로 무릎을 살짝 누르며 허벅지를 늘려줍니다. 이 동작들이 근육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신호가 됩니다. 실제로 일본 국립노화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한 어르신들은 근육 감소 속도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균형 능력도 좋아져 낙상 위험이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제 환자 한 분도 아침마다 무릎이 시큰거려 걷기가 두려웠는데 한 달 동안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시고 나서는 아침이 기다려진다.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다리가 가볍다며 웃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침 단백질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지만 언제 먹느냐를 놓치곤 하십니다. 밤에 단백질을 챙겨도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쌓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단백질을 챙기면 밤새 쉬고 있던 근육 합성 효소가 깨어나 재료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험에서도 아침 단백질 그룹이 근육량 증가와 보행 속도 향상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아침 식탁에 달걀 하나, 두유 한 잔, 두부 반모 정도만 올려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견과류를 조금 곁들이면 더 효과적이지요. 제가 진료한 환자 중 한 분은 늘 아침을 빵과 커피로만 드셨습니다. 아무리 저녁에 고기를 먹어도 허벅지 근육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 달걀과 두유를 권해드린 뒤 불과 2달 만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가 한결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루 7분 의자 운동입니다. 무릎이 약해 걷기가 힘든 분들도 안전하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완전히 일어서기 직전까지만 올라왔다 다시 앉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강하게 자극되면서 점점 힘이 붙습니다. 두 번째는 다리 뻗기입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앞으로 뻗어 5초간 유지한 뒤 내립니다. 무릎 주위 근육을 안정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양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리면 종아리 근육이 자극되고 다리 전체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 3가지 동작만 매일 7분.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꾸준히 반복하면 3달 뒤 보행 속도가 빨라지고 계단 오르내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실제로 한 여성 환자분은 무릎 통증으로 걷기를 두려워했는데 6주간 의자 운동을 꾸준히 하신 후 무릎 통증이 덜하고 집안에서 걷는 것이 한결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스트레칭, 아침 단백질, 의자 운동 이 3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한 달 뒤 여러분의 발걸음은 지금과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에 물과 햇볕이라는 작은 요소까지 더하면 몸은 더욱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는 수분과 비타민 D가 근육을 살리는 또 다른 열쇠가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데 있어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과 햇볕, 이 2가지입니다. 대부분 단백질과 운동만을 떠올리시지만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순한 원리를 따릅니다. 먼저 수분입니다. 우리 근육의 약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해 알게 모르게 만성 탈수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 절반 이상이 탈수에 가까운 상태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갈증이 없어도 근육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지 않아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회복 속도도 늦어집니다. 왜 요즘 따라 다리에 쥐가 잦은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실은 수분 부족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최소 1리터 반 이상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들이키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 한 잔, 운동 전후에 한 잔, 오후에 또 한 잔처럼 시간을 나누어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마시면 위장에 부담을 덜 주고 흡수도 훨씬 잘 됩니다. 다음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흔히 뼈 건강만 떠올리지만 근육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치가 낮으면 근육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고 힘이 약해집니다. 실제로 비타민 D 부족 노인은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70% 이상이 부족 상태라는 사실, 특히 실내 생활이 많은 어르신일수록 더 심각합니다. 비타민 D를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입니다. 하루 15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 햇볕을 쬐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합성이 됩니다. 겨울철이나 햇볕을 쬐기 어려운 분들은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계란 노른자, 버섯을 식탁에 올려보시고 필요하다면 보충제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살 할아버지 한 분은 무릎 통증과 잦은 쥐로 고생하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수분 섭취는 하루 500ml도 되지 않았고 비타민 D 수치도 낮았습니다. 저는 하루 물 1리터 반 이상, 주 3번 이상 햇볕 걷기를 권했습니다. 2달 뒤 다리에 쥐나는 빈도가 크게 줄고 계단 오르기도 수월해졌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이나 약을 바꾼 것도 아닌데 물과 햇볕만 챙겼을 뿐인데 몸이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물을 몇 잔이나 마셨는가? 나는 오늘 햇볕을 쬐었는가? 이 단순한 2가지 질문만으로도 근육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 좋은 습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근육을 조용히 녹여버리는 나쁜 습관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생활 함정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습관을 말씀드렸으니 이제는 반대로 근육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강조합니다. 근육을 살리는 길과 잃는 길은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차이로 갈라진다고 말입니다. 첫 번째 나쁜 습관은 오래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을 의자에 앉아 보내십니까?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서 시간이 훌쩍 흘러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생활을 흡연만큼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담배가 폐를 갉아먹듯 장시간 좌식 생활은 다리 근육과 혈관을 갉아먹습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을 밀어 올리는 펌프 기능이 멈춰 버립니다. 이 때문에 산소와 영양이 근육으로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단 2주만 움직이지 않아도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운동을 오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30분마다 일어나 몇 걸음이라도 움직이는 습관이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당분 섭취입니다. 나는 기름진 음식은 잘 안 먹는데
왜 근육이 약해질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께 저는 단 음료와 과자를 자주 드시지 않냐고 되묻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고 이 과정에서 근육의 단백질이 분해됩니다. 즉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니라 근육의 벽돌 자체가 허물어지는 셈입니다. 콜라 대신 보리차를, 과자 대신 삶은 고구마를, 크림빵 대신 삶은 달걀을 선택하는 작은 변화가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보호합니다. 세 번째는 늦은 밤 과식입니다. 밤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을 회복해야 하는데 늦은 밤에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계속 일하게 돼요. 근육 회복의 시간을 빼앗아 버립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다리가 더 무겁고 힘이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라면이나 빵, 과자 같은 고칼로리 음식은 근육 재료가 아니라 지방으로 변해버립니다. 만약 배가 고프다면 삶은 달걀이나 두유처럼 가벼운 단백질 간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네 번째는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줄을 서 있을 때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싣는 습관, 무릎을 꿇고 오래 앉는 자세, 다리를 꼬고 앉는 버릇,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관절을 손상시킵니다. 저는 실제로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싣던 어르신이 결국 무릎 한쪽만 심하게 닳아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자세를 교정한 환자분은 무릎 통증이 줄어 다시 시장을 걸어 다니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나는 몇 시간을 앉아 있었는가? 단 음료를 몇 잔이나 마셨는가? 밤늦게 뭘 먹었는가? 다리를 꼬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이 두렵게 느껴진다면 바로 그 순간이 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이 작은 변화들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감동을 받는 순간은 검사 수치가 좋아졌다는 결과를 보는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환자분이 다시 시장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손주와 함께 놀이터를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고 웃으며 말씀하실 때입니다. 오늘은 그런 따뜻한 사례 하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2살 김모 할머니는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얼굴에 웃음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선생님, 장에 가고 싶은데 두세 걸음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려서 집 밖을 나서기가 두려워요. 늘 장을 보며 사람들을 만나던 분이었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으니 집 안에만 머무르게 되신 겁니다. 이러다 평생 집에 갇히는 건 아닐까? 자식들에게 집만 되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이 그대로 목소리에 묻어나왔습니다. 검사 결과 근육량은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15%나 낮았고 무릎 관절에도 이미 무리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은 비싼 약도 큰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 4가지만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첫걸음을 깨우는 스트레칭, 아침 식탁 위에 달걀과 두유, 하루 7분의 의자 운동, 그리고 물과 햇볕.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딱 한 달만 하루 10분만 투자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내 나이에 뭘 바꿀 수 있겠어.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주에는 발목 돌리기조차 힘들어 하셨지만 둘째 주에는 아침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덜 뻣뻣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주에는 아침마다 삶은 달걀과 두유를 챙기셨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밥 먹고 달걀 하나 더 먹는 건 부담이 안 됩니다. 넷째 주에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횟수가 5번에서 15번으로 늘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뵌 할머니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시장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버스도 탈 수 있고 친구도 다시 만나러 갑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단순히 근육이 회복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자유를 얻은 눈물이었고 삶의 웃음을 되찾은 눈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근육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작은 변화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20살 청년은 운동을 해도 변화가 더디지만 70의 어르신은 아침 달걀 하나, 하루 7분의 의자 운동만으로도 몸이 금세 달라집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면 바로 꽃이 피어나듯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이미 늦었어. 이제 와서 바꿔서 뭐 하겠어 하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김 할머니의 사례를 기억해 주십시오. 72에도 다리를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도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전체 이야기를 정리하며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핵심 결심들을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 이제까지의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은 정직합니다. 좋은 습관을 주면 반드시 반응하고 나쁜 습관을 반복하면 조용히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좋은 습관은 근육을 살리고 나쁜 습관은 근육을 갉아먹는다. 좋은 습관부터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침 첫걸음을 깨워주는 짧은 스트레칭, 아침 식탁 위에 작은 단백질,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는 7분 운동, 그리고 하루 한 잔씩 나누어 마시는 물과 햇볕 15분. 이 4가지는 특별한 장비도 큰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지켜낸 분들의 몸은 달라지고 삶의 자유도 다시 돌아옵니다. 반대로 반드시 멀리해야 할 습관도 있었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처럼 찾는단 음료와 과자, 늦은 밤에 과식, 그리고 무심코 반복하는 잘못된 자세들. 이 4가지는 교묘하게 다리 힘을 빼앗아 걷는 자유를 잃게 만듭니다. 제가 임상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한 달만 작은 변화를 실천해도 다리 힘은 깨어나고 시장길이 다시 가까워지며 손주의 손을 잡고 걷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72의 김 할머니처럼 말이지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근육은 정직합니다. 오늘부터 자극을 주면 나이가 몇 살이든 반드시 반응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근육은 언제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근육을 살리는 선택을 했는가? 아니면 잃어버리는 선택을 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내일의 발걸음을 바꾸고 10년 뒤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가장 놀라웠던 습관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 이름을 함께 적어주시면 비슷한 지역의 어르신들과 서로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킬 때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 더 많은 다리가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작은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다른 분들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습관을 심으시고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의사 권영만이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